안녕하세요. 심층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찾아 나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도 아주 흥미롭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주제는 그 홈 디지털 피아노 시장에서 지금 가장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두 가지 선택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아노 입문하시거나 집에 서브 건반 두시려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한 번쯤은 검색해 보셨을 그 모델들이군요. 네, 그렇죠. 바로 50만 원대 가성비의 상징인 영창 커주와일 KT1, 그리고 100만 원대의 타건감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롤랜드 FP-30X입니다. 가격대도 다르고 매력도 완전히 다른 두 기기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두 모델을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식 매뉴얼부터 레딧 커뮤니티의 아주 뜨거운 토론들, 다나와의 생생한 구매 후기 수천 건, 그리고 솔직 담백한 개인 블로그 리뷰들까지 정말 남김없이 긁어모았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이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특히 이번 심층 탐구는 조금 다르게 재미있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기로 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두 사람이 수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각 기기의 찐 사용자 관점에 완전히 이입해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는 탄탄한 교육 기능과 가성비, 그리고 거실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가구로서의 역할을 중시하는 KT1 사용자의 시선에서 자료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세련된 최신 기술, 또 어쿠스틱에 버금가는 압도적인 타건감, 스마트 기기와의 유기적인 확장성을 사랑하는 FP30X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해 보겠습니다. 아주 팽팽한 대결이 되겠는데요. 각자의 커뮤니티에서 어떤 포인트에 열광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좌절하는지 낱낱이 파헤쳐보죠. 자, 그럼 피아노가 우리 집 문턱을 딱 넘어 들어왔을 때 그 첫인상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조사한 FP30X 유저들의 경험담을 보면 상자에서 꺼내는 순간 그 슬림함에 먼저 감탄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첫인상과 존재감이라면 저희 KT1 유저들이 느끼는 감동을 따라오기 힘드실 텐데요. 자신감이 대단하신데요? 제가 수많은 단어와 후기들을 분석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KT1을 단순한 전자기기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전자기기가 아니라면 어떤 걸로 대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마치 아주 듬직한 가구를 하나 집에 들인 것 같은 안정감을 느낀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기기의 무게가 무려 43.5kg이나 나갑니다. 와, 43.5kg이요? 생각보다 엄청 무겁네요? 그렇죠. 로즈우드나 화이트 색상의 그 나무 스탠드가 기본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공간의 중심을 묵직하게 잡아주거든요. 다나와에 올라온 2,000건이 넘는 후기 중에서 특히 학부모님들이 극찬을 하셨어요. 주로 어떤 부분을 칭찬하시던가요? 플라스틱 부딪히는 텅텅거리는 느낌이 전혀 없고 나무 재질 특유의 묵직함이 느껴진다고요. 어쿠스틱 어브라이트 피아노를 대체할 만한 든든한 신뢰감을 주는 거죠. 아니 근데 43kg 정도면 이거 한번 거실에 자리 잡으면 이사 갈 때까지 거의 북박이장처럼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동성을 조금 떨어지죠. 대신 안정감이 최고니까요. 자료들을 보면 바로 그 지점에서 FP30X 유저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확연히 갈리거든요. FP30X는 본체 무게가 단 14.8kg에 불과합니다. 확실히 엄청 가볍네요. KT1의 거의 3분의 1 수준이군요. 맞아요. 티티카카 하루라는 블로거분의 리뷰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 압도적인 휴대성 덕분에 주말에는 거실 창가로 옮겨서 햇살 받으면서 치고 밤에는 다시 방 안으로 쉽게 옮길 수 있다고 아주 만족해 하셨어요. 이동이 자유롭다는 건 꽤 매력적이긴 하네요. 요즘처럼 공간 활용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내 기분에 맞춰서 유연하게 악기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사용자에게 엄청난 자유도를 주거든요. 가볍고 슬림해서 이동이 편하다는 건 확실히 현대적인 장점입니다. 하지만 피아노 칠 때 가장 중요한 건 흔들림 없는 안정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무게가 가벼우면 강하게 타건할 때 기기가 막 흔들려서 연주에 방해가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유저들의 불만은 없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냥 저렴한 X자형 스탠드 같은 데 올려두면 흔들림을 피할 수 없죠. 그 봐요. 가벼우면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커뮤니티 유저들은 FP30X 전용 나무 스탠드인 KSC70을 필수로 추가 구매해서 조립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전용 스탠드가 따로 있군요. 네, 이걸 장착하면 흔들림이 완벽하게 잡히거든요. 다만 자료 보면서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소소한 단점도 하나 발견하긴 했어요. 어떤 단점이죠? FP30X는 슬림함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건반을 덮는 뚜껑이 아예 없습니다. 건반 덮개가 없어요?
그럼 먼지 쌓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먼지가 쌓이지 않게 천으로 덮어두어야 하죠. 하지만 재미있는 건 유저들이 이 단점마저도 예쁜 피아노 덮개천을 고르는 인테리어의 재미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예 예쁜 천을 씌워서 꾸미는군요. 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거실에는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43kg의 클래식한 피아노가 어울리나요?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가볍게 들고 이동할 수 있는 슬림한 피아노가 어울리나요?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차이네요. 하지만 피아노의 본질로 들어가 보죠. 결국 악기는 소리와 타건감 아니겠습니까? 그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죠. KT1은 88건반 해머 액션을 탑재해서 실제 피아노의 해머가 현을 때리는 듯한 물리적인 무게감을 꽤 훌륭하게 구현했습니다. 여기에 15W 듀얼 스피커의 빵빵한 출력이 더해지죠. 15W면 출력이 꽤 좋은 편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건 제가 리뷰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니까 부모님들이 KT1의 사운드 시스템을 칭찬하는 진짜 이유가 소리가 커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출력이 좋은데 큰 소리가 핵심이 아니라면 어떤 부분에 만족했다는 거죠? 바로 미세한 볼링 조절의 디테일입니다. 다나와의 한 구매자 리뷰를 보면 장난감 피아노보다 더 작게 소리를 줄일 수 있어서 놀랐다고 감탄하는 대목이 나와요. 아, 층간소음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거주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잖아요. 정말 그렇죠. 밤에 피아노 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밤이든 낮이든 볼륨을 5분의 1 이하로 확 줄여놓고 연주해도 소리의 해상도나 퀄리티가 뭉개지지 않고 선명하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생활에서 부모님들의 층간소음 걱정을 완벽하게 덜어주는 핵심 포인트였던 거죠. 아파트 생활의 현실을 정확히 파고든 디테일이네요. 하지만 타공감과 사운드의 스펙 그 자체를 논하자면 저희 FP30X 유저들의 자부심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램수가 256음이나 되고요. 용어들이 화려한데 일반 소비자에게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슈퍼 내추럴 우먼은 단순히 피아노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쿠스틱 피아노 내부에서 현과 나무가 공명하는 그 물리적인 울림까지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재현해내는 기술이거든요. 아, 소리를 계산해서 만들어낸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동시 발음수 256음이라는 건 서스테인 페달을 꾹 밟고 양손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빠른 곡을 연주해도 이전에 쳤던 음들이 뚝뚝 끊기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피아니시모부터 포르트시모까지 연주자의 섬세한 터치를 소리로 번역해내는 기술력이 상당하네요. 레딧 같은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타건감에 대한 호평이 꽤 많았죠? 네, 레딧 유저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열광적입니다. 진짜 어쿠스틱 피아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눈 감고 치면 디지털인지 모를 정도다. 라는 탄사가 막 쏟아지죠. 극찬이네요, 정말. 그런데 그 타건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레딧 커뮤니티를 살펴보다가 이 타건감 설정 때문에 발생한 아주 우픈 해프닝을 하나 발견했어요. 오, 어떤 해프닝이었나요? 한 유저가 FP30X를 구매하고 나서 건반의 터치 민감도를 기본인 미디움에서 헤비, 그러니까 무거움으로 설정을 바꿨대요. 그랬더니 손끝에 닿는 묵직한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자신한테 맞는 터치감을 찾았네요. 다행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계 전원을 껐다가 켜기만 하면 이 설정이 자꾸 미디움으로 초기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였어요. 아, 매번 켤 때마다 다시 세팅을 해야 된다고요? 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다 이거 원래 이렇게 매번 초기화되는 거냐 아니면 저장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냐고 하소연하는 글을 올렸죠. 디지털 기기 쓰다 보면 한 번쯤 겪는 답답함이죠. 그래서 해결책은 찾았습니까? 네, 아주 허무하게도 공식 매뉴얼 11페이지에 답이 떡하니 적혀 있었습니다. 아, 매뉴얼에 있었군요. 기기 뒷면에 있는 스피커 스위치를 스탠드나 데스크 모드로 올바르게 설정해야만 내부의 메모리 백업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개인 설정이 저장되는 원리였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껐다 켰다만 한 거네요. 맞아요. 나중에 그 유저가 해결됐어. 매뉴얼의 설정 저장 부분을 읽었어야 했네 하면서 자폭하는 댓글을 남겨서 다들 빵 터졌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기계는 갈수록 스마트해지는데 우리는 직관적인 것만 원하다 보니까 매뉴얼을 잘 안 읽게 되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기술도 매뉴얼을 읽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주네요. 정말 그렇죠. 이런 면에서 보면 KT1 유저들이 느끼는 장점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KT1은 두꺼운 매뉴얼을 파헤치면서 골머리를 앓을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필살기가 했거든요. 매뉴얼 없이 직관적인 필살기요? 그게 뭔데요? 바로 완벽에 가까운 홈스쿨링 기능입니다. 홈스쿨링이요? 보통 디지털 피아노에 데모곡이나 클래식곡 몇 개 들어있는 건 흔한 일 아닌가요? 단순한 데모곡 재생 수준이 아닙니다. KT1 내부에는 바이엘 106번, 체르니 30번,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음악들이 통째로 내장되어 있어요. 오, 교과서 음악까지요? 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사용자의 타건 정확도와 박자를 계산해서 0점부터 100점까지 채점을 해주는 자동화 스코어링 기능이에요. 네. 피아노가 제 연주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고요? 맞습니다. 교육 모드로 들어가면 화면에 점수가 뜨는데요. 이게 아주 무서운 훈련 도구가 됩니다. 심지어 사용자가 올바른 건반을 누를 때까지 반주가 멈춰서 기다려주기도 하죠. 와, 그거 진짜 신기하네요. 이걸 전문 용어로 게임화라고 볼 수 있는데 학습에 게임의 요소를 도입하는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악보를 보는 지루한 과정이 100점을 맞기 위한 퀘스트로 변하는 거예요. 아, 오기가 생겨서라도 계속 연습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때로는 잔소리하는 엄마보다 더 엄격하고 공정한 피아노 선생님을 거실에 둔 셈입니다. 든든하겠네요, 정말. 게다가 전면에 직관적인 데이터 노브를 돌리기만 하면 128가지의 GM 음색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어서 기계에 약한 분들도 아주 편하게 다룰 수 있죠. 아,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위해 잠깐 짚고 넘어가면 GM 음색이라는 건 제너럴 미디의 약자로 어느 피아노에서나 공통으로 쓸 수 있게 약속된 128개의 표준 악기 소리 모음을 뜻하죠. 그러니까 다이얼만 돌리면 피아노가 기타 소리, 플루트 소리로 직관적으로 변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쉽고 재밌죠. 100점 만점 채점 기능으로 승부욕을 자극한다는 건 확실히 매력적이긴 하네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잖아요. 현대의 스마트한 피아노라면 모바일 기기와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수 아닐까요? 모바일 연결이 필수라고요? 네, FP30X 유저들이 꼽는 진짜 필살기는 바로 블루투스 연동과 롤랜드 피아노 앱이 선사하는 무궁무진한 확장성입니다. 앱 연동이라. 글쎄요. 피아노는 피아노 자체로 완성도 있게 작동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는 레딧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피아노 칠 때 굳이 스마트폰 앱까지 켜야 하나를 두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던 걸로 합니다만 네, 맞아요. 초기에는 앱 없이 건반만으로도 충분히 쓸만하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유저들도 꽤 있었죠. 하지만 현실적인 찐 후기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면 FP30X에서 앱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입니다. 필수로 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극강의 슬림한 디자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롤랜드가 과감하게 기기 전면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없애버렸거든요. 아, 화면이 아예 없나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설정 상태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겠군요. 빙고,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메트로놈 속도를 112bpm으로 정확하게 맞추고 싶은데 화면이 없으니까 건반과 버튼의 조합만으로는 내가 지금 몇 bpm으로 설정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아, 답답하겠네요. 그래서 앱을 켜서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화면을 봐야만 합니다. 처음엔 피아노 치려는데 귀찮게 폰을 또 연결해야 해 하고 불평하던 유저들도 막상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어떤 부분에서 태도가 그렇게 바뀌는 거죠? 앱을 통해 단순히 설정만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매일 언제 몇 분 동안 연습했는지 데이터가 기록되고 스마트폰의 넓고 선명한 터치 화면을 통해 수십 가지의 음색을 섞어보고 레이어링하는 아주 스마트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확실히 모바일 화면이 편하긴 하겠네요. 네, 처음에 그 귀찮음이란 허들만 딱 넘어서면 피아노가 단순한 건반 악기를 넘어 내 스마트 생태계의 일부, 즉 스마트폰의 확장기기처럼 느껴지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겪게 되는 겁니다. 디지털 피아노를 대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모바일 환경으로 확장되었다는 분석은 매우 흥미롭네요.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화려해도 악기가 주는 본질적인 감동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할 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 감성적인 접근이네요. 제가 KT1 관련 자료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따뜻해졌던 건 이 50만 원대 가성비 악기가 가족 간의 정서적 교감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이었어요. 가족 간의 교감이요? 기억에 남는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었나요? 네, 다나와 리뷰 중에 8살 딸아이를 둔 어머님의 글이 있었습니다.
피아노 건반 88개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서 왼쪽과 오른쪽 모두 똑같은 음역대의 소리가 나게 해주는 트윈 피아노 모드를 활용하셨대요. 아, 건반에 반씩 나눠서 두 사람이 같이 치는 모드군요. 맞습니다. 아이와 나란히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같은 곡을 연주했는데 그때 딸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엄마랑 같이 치니까 더 재밌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네요. 수백만 원짜리 명기가 아니더라도 50만 원대 악기가 가정에 선물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의 순간이죠. 물론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나요? 기술적인 낯설음 때문에 벌어진 아주 현실적인 고충도 있었죠. 바람의 여인이라는 블로거분의 에피소드인데요. 네, 어떤 내용이었죠? 층간소음을 피해서 밤에 조용히 연습하려고 피아노 전용 5.5mm 두꺼운 단자에 헤드폰을 꽂았대요. 그런데 헤드폰을 꽂았는데도 피아노 스피커로 소리가 쩌렁쩌렁 계속 새어나와서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밤에 엄청 놀라셨겠는데요. 일반 이어폰을 젠더에 꽂아 쓰다 보니까 단자가 끝까지 딸깍하고 제대로 안 들어갔거나 내부 설정의 문제였던 거죠. 결국 AS 센터에 문의하고 우여곡절을 겪으셨는데 새로운 전자기기를 집에 들였을 때 누구나 한 번쯤 겪을 법한 현실적인 총극이었습니다. 진짜 남일 같지 않은 사연이네요. 헤드폰을 꽂았는데 거실 스피커로 소리가 울려 펴질 때 그 당혹감 저도 알거든요. 사실 당황스러운 순간이라면 FP30X 유저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사연이 있습니다. 오, FP30X 쪽에도 그런 난감한 에피소드가 있군요. 네, FP30X 역시 전면에 듀얼 헤드폰 단자가 있어서 심야에 완벽한 프라이빗 연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레딧에 올라온 한 유저의 아주 뼈아픈 좌절기가 있었습니다. 좌절기요? 자기가 혼신을 다해 연주한 곡을 USB 메모리에 바로 MP3 파일로 녹음해서 친구들에게 메신저로 들려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피아노에 USB를 꼽고 녹음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리 다시 시도해도 컴퓨터에서 재생하기 힘든 미디 파일로만 저장이 돼서 결국 좌절했다는 글이었습니다. 아, 그 사연은 디지털 피아노 입문자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오해 중 하나를 보여주네요. 전문가님은 바로 아시겠네요. 네, 피아노 본체에서 연주한 소리를 USB에 곧바로 MP3나 WAV 같은 오디오 파일로 인코딩해서 구워주는 기능은 보통 훨씬 더 비싼 플래그십 모델들에 주로 들어가거든요. 아, 기기 자체에서 바로 변환하는 건 고급 기능이군요. 하지만 FP30X 유저가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그건 기기의 한계가 아니라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면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FP30X에는 유저들이 열광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이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커뮤니티를 보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내장 하나만으로도 이 가격대에서 생태계 파괴종이다라는 극찬이 쏟아지더라고요. 네, 엄청난 장점이죠. 그런데 피아노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미디 작업을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내장 기능이 왜 그렇게 돈이 굳는 엄청난 혜택인지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 나는 소리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이 깨끗한 피아노 소리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잡음 없이 녹음하려면 아날로그 신호를 고음질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별도의 외장기기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인 거군요. 네, 쓸만한 걸 사려면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죠. 게다가 케이블도 복잡하게 이것저것 연결해야 하고요. 돈도 들고 세팅도 복잡해지네요. 그런데 FP30X는 이 비싼 장치가 피아노 본체 안에 아예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흔히 프린터 연결할 때 쓰는 USB 케이블 하나만 피아노와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 연결하면 끝이에요. 선 하나만 꽂으면 된다고요? 네, 어다시티 같은 무료 녹음 프로그램을 켜놓고 피아노를 치면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것과 같은 아주 깨끗하고 완벽한 오디오 파일이 내 컴퓨터에 바로 저장되는 겁니다. 그 레딧 유서도 이 기능만 알았다면 좌절은커녕 매일 밤 훌륭한 음반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와,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놀랍네요. USB에 바로 MP3를 만들어주진 않지만 선 하나만 연결하면 내 방이 곧바로 프로페셔널한 레코딩 스튜디오로 변신한다니. 100만 원대라는 가격이 결코 아깝지 않은 강력한 스펙이네요. 정말 아는 만큼 100% 활용할 수 있는 똑똑한 기기인 셈이죠. 자, 이렇게 두 기기의 매력과 유저들의 생생한 찐 후기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이 방대한 데이터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네, 오늘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창커 조아엘 KT1은 단순한 악기를 넘어 거실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든든한 가구이자 가족 모두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피아노입니다.
핵심을 딱 짚어주시네요. 0점부터 100점까지 냉정하게 평가해주는 자동 채점 기능으로 아이들의 승부욕을 자극하며 레슨의 재미를 더하고요. 한국의 아파트 생활에 완벽히 최적화된 미세볼륨 조절 기능까지 갖추고 있죠. 가족의 정서적 교감을 위한 가성비 모델을 찾는다면 이보다 훌륭한 선택지는 없을 겁니다. 반면에 롤랜드 FP30X는 어쿠스틱 피아노에 버금가는 섬세하고 압도적인 타건감과 사운드를 자랑하는 모델입니다. 화면을 없애는 과감한 미니멀리즘을 택한 대신 스마트폰 앱과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나만의 연습 데이터를 쌓아갈 수 있죠. 테크 감성이 충만한 피아노죠. 네, 게다가 방금 말씀해주신 내장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 프로페셔널한 홈 레코딩 환경까지 완벽하게 지원하는 현대적인 피아노입니다.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싶은 트렌디한 연주자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각자의 매력이 너무 뚜렷해서 고인이 많이 되겠는데요. 맞아요. 자, 이제 선택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정해진 레슨곡을 100점 만점으로 클리어하면서 짜릿한 성취감을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매일매일 나만의 연주 데이터를 시각화하며 테크 감성을 누리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질문을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끌고 가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수많은 후기와 토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서 발견한 가장 큰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통찰이죠?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피아노의 기능 몇 개를 추가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피아노 연습이라고 하면 옆에서 매서운 눈으로 악보를 보면서 잔소리해 주시는 선생님의 존재가 유일한 원동력이었잖아요. 맞아요. 손가락 세워라, 박자 틀렸다 하는 선생님의 불호령이 있어야만 억지로 피아노 앞에 앉곤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피아노가 스스로 내 연주를 분석하고 100점 만점으로 정확하게 채점해주며 게임 퀘스트처럼 동기를 부여하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스마트폰 앱이 내가 어떤 음색을 좋아하고 하루에 몇 분을 연습했는지 모든 기록을 데이터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혼자서도 즐겁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이네요. 네.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음악을 배우는 방식을 진화시킨 것을 넘어서 음악을 대하고 몰입하는 우리의 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단중히 소리를 내는 기계가 아니라 나를 파악하고 나와 상호작용하는 파트너가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기술이 이토록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 머지않은 미래의 피아노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이네요. 악기 자체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내 연주 습관과 감정 상태까지 읽어내며 나와 직접 교감하고 나의 음악적 성장을 이끌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다정한 인공지능 마에스트로가 되어주지 않을까요? 와, 내 방 안의 피아노가 나만의 전속 마에스트로가 된다니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피아노 건반 위에서 펼쳐질 그 놀라운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음악과 기술의 만남이 만들어갈 내일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야러공과 함께 푹 빠져본 KT1 대 FP30X 심층 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쏠쏠한 지식들로 가득 채워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 생활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